네, AU 7월 월별 모임 조촐하게 시작합니다. 항상 두 명만 얼굴 켰었는데요. 네, 이두 명만이 남았네요. 입니다. 혜연 어, 양부터 발표해 봅시다. 됐다. 보이나요? 네,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오늘. 누구는 메모리 피크라 그러고 누구는 실적 투나라 해서 스크랩 했는데 이것도 거의 한 달 전 기사잖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MS랑 메타랑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났는데 그 실적 발표에 비해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나 봐요.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났는데 그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다들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자 비용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이었죠. AI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기사들이었는데 후속 기사들 추가 조사한 기사 1, 2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하복해 하복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 기사와 드와이하우를 보면서 간략하게 보자면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규모보다도 이제 투자하고 나서 남는 현금이 잉여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 부상되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래. 오케이, 커트. 네, 말이 안 나오네. 미치겠다. 하여튼 어쨌든 아까 했던 말 똑같은 거야. 알파벳에서도 적자가 기록이 났어요. 실적 발표가 났는데. 왜냐? 매출 자체는 82%나 증가를 했는데 지출이 개 많대. 그래서 2004년 상장하고 나서 마이너스 59억 달러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왜 발생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투자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 지출 비중이 35%에서 54%까지 늘어나고 알파벳도 23에서 41%까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지금 내년에 이제 MS랑 메타랑 알파벳, 아마존의 올해 캐펙스는 7,240억 달러인데 내년에 9,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다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기사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었었는데 솔직히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중요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요. 그 일단 모르는 단어들을 볼게요. 이 IHBM이라는 게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나왔다는데 추후에 추가 조사 기사에서 좀 나올 거예요. HBM5 이후 게 나왔대요. 근데 어쨌든 냉각 기술인데 그 이후 냉각 기술인 거겠죠? 그리고 자본 지출은 네, 당연한 말이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자본 지출 다 빼고 남는 현금, 순수익이겠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FCF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기업에게 있어서는 향후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투자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데 FCF가 넉넉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추가로 뭐 유상증자하지 않고도 자체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미래
투어나 이제 R&D를 이어갈 수 있는데 부족할 경우 지금처럼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잘못하면 재무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대규모로 뭐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유명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도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FCF가 풍부한 기업일수록 이제 자금 투입을 빠르게 해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CF가 많아야 주주환원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현금이 남아야 배당을 늘리던가 말던가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배당들이 다들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추가 조사는 두 가지였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AI 피크아웃론을 일축할 정도로 역대 최대 투자를 했다고 해요. AI 메모리 수요는 이제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HBM5 그 너머를 위한 벌써 그 너머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 너머를 위한 차세대 기술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설비 투자 자체도 40조 원대 후반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했고 이 투자가 커지면서 그와 관련돼서 몇몇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 그 되게 긍정적인 기사였고 추가 조사 기사 2는 대부분의 증권가들이 이제 반도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의 목표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낸드 가격 하락 그리고 빅테크 현금난 및 투자 둔화 우려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낸드값 하락에 집중을 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추가 조사 1, 2랑 이 본 기사를 합쳐서 봤을 때 아까 아마존이나 MS 같은 빅테크가 쓴 돈이 하이닉스랑 삼전의 실적으로 찍혔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전에 진짜 한두 달 전에도 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AI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뭐 B2B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특히나 뉴스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 그리고 본 기사에서 반도체 시장 전체가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재 분야도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알게 된 게 바로 이 낸드 값 하락입니다. 이 낸드가 아까 그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목표가를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낸드 가격 하락이었는데 이 낸드 가격 하락이 왜 뭐 디램도 아니고 이게 뭐길래 목표가 하락에 영향을 줬을까 했더니 이번 낸드 가격 하락이 소비 경기 악화랑 좀 더 관련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낸드라는 게 스마트폰, PC나 뭐 게임기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지 정말 고부가 가치 막 엄청난 AI 메모리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게임기나 뭐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낸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이번 지금 시기에서 낸드 가격 하락한 이유가 그거다라고 분석을 AI가 해 줬는데 그 이유 중에 근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 AI 수요가 많고 낸드 가격만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낸드 가격은 떨어졌는데 디램 가격은 여전히 높지 않은지 또 물어봤는데 실제로 디램은 아직 가격이 괜찮고요. 저희가 예전에 디램 가격 하락과 상승에 따라서 AI 반도체 수요가 조금 결정하는 그 기준선이라고 그때 얘기를 막 했었는데 AI 반도체는 아직 괜찮다라는 거는 아직 디램 가격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거겠죠? 아니 뭐래 반대로 얘기했다. 디램 가격이 여전히 괜찮다는 것은 AI 반도체 수요가 아직 괜찮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건전하고 다만 낸드 가격 하락은 지금 경기
악화 때문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과잉 공급 우려가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삼전닉스의 목표가를 낮게 잡았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퀘스천도 요 소비자용 시장 체질 문제로 좀 스스로 결론을 내려봤고, 아, 이거는 이 두 번째 기사가 랜드값 하락하고 빅테크 투자 둔화 우려로 삼전닉스 목표가 30%가 싹둑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 이 기사 제목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AI랑 열심히 한번 바꿔보기도 했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그리고, 이거는 지은이가 달았던 거였는데, 희정이가 달았던 건 중국 노광기 관련한 얘기들을 댓글에 달아놨는데, 이 기사 전체 인사이트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뺐고요. 지은이 것만 일단 넣어봤는데 공감이 돼서, 2026년에서 27년까지 이제 AI 매물의 부족과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데, AI 서비스 가격 경쟁이랑 장비 효율 개선으로 일부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력이 약하거나 차별화가 없는 AI 기업부터 축소가 시작되는 게 2027년에서 29년 사이라고 합니다. AI가 그렇게 예측을 했대요. 그리고 그 여파가 뒤늦게 범용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번진다는데, 그때 또다시 낸드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AI 수요가 가짜라서 메모리가 남아돈다라기보다는 수요 자체는 진짠데 지금 캐파 짓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나중에 승자는 뭐 공급막 기업 살아남고 정말 차별화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곳이 살아남는다. 이 정도입니다. 29년도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몇 개는 북엇강병해지고 몇 개는 거의 대부분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마 진짜 동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조차도 아마 몇 개는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지금 캐파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과도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메타나 지금 뭐 음, 알파벳이나 그런 기업들이고, 음, 여기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빅테크의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 곧 걔네가 캐파를 늘려서 지금,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파를 뺀 게 결국엔 이 FCF인데, 음, 여기서 지금 얘네는 캐파를 늘려가지고 그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삼전환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걔네, 맞아요. 걔네한테서, 걔네가 캐파에 쓴 돈이 우리의 이 기업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와서 우리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맞아요. 점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음, 음. 이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은이의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맥이 너무 예쁘다. 였습니다. 맥을 일찍 사길 잘했다. 그리고 노키아 아시나요? 네, 노키아가 예전엔 정말 각광받는 애플과 견줄 수 있는 뭐 일본의 맞아요. 엄청난 뭐 그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큰 기업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걸 보면 사실 지금 메타나 뭐나 우리가 아는 빅 기업들 중에 하나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지금 29년도까지는 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나스닥 투자하자 머리 쓰기 힘들다 이런 상태입니다. 진짜. 그냥 투자는
개인이 할 거라면 그냥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ETF 맞아요.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더더욱 드는 요즘입니다. 저 호스트 좀 넘겨주세요. 어? 호스트 어떻게 넘기지? 옆에 참가자 들어가서 보면 넘길 수 있어. 당신이 양쪽으로 나오고 있으니 좋군요. 제가 양쪽으로 나오거든요. 좌우 반전돼서 나오는데 참 얼굴이 예쁘게 생기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들어봐. 아, 됐다. 아니면 너가 나의, 됐다. 아, 됐다. 노인 무시하지 마라. 나도 할 수 있다. 왜, 그냥 간단히만, 뭐나. 7월 월별 발표 자료, 네.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아, 우리은행이랑 쿠팡에 관련된 아, 얘기였습니다. 쿠팡이 자꾸 선점할 것 같아요. 음흠. 이 네. 모든 이 시나리오에. 하여튼, 네. 내가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가. 일단 서론,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 격전인가? 이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금융지주, 뭐,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같은 금융지주들이랑 빅테크, 뭐,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모든 금융이란 금융을 하는 곳은 다 이제 편을 먹을 애들끼리는 편을 먹고 해가지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나무 6.5%를 인수해서 이제 자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실증을 마쳤고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살짝 미리 해보는 거? 그걸 마쳤고 토스랑 카카오는 이제 서클하고 손을 잡았대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나무를 인수해서 모니모 결제망 연계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제휴 파트너들 하나 더 찾아본 게 뭐 토스뱅크는 솔라나 재단, 토스뱅크랑 또 하는 부분이 다른가 봐요. 이런 진행 단계들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우리은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을 잡은 게 다 이 가상자산이나 다 금융권 안에서 머무르는데 우리은행이 쿠팡을 제휴 파트너로 삼았다는 게 전 되게 좀 획기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쿠팡을 선택한 게 음, 생각보다 잠깐만요. 쿠팡을 선택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왜 쿠팡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의 규모는 활성 고객 수가 약 2,400만 명, 그리고 연간 결제액이 66조 정도, 쿠팡 이츠의 경우에는 약 11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77조 원 이상의 대규모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만큼의 돈이 쿠팡 내에서만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증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템포라는 걸 써가지고 이런 기술 검증을 마쳤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왜 쿠팡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좋은가를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례로 들고 싶은 게 제가 쿠팡 셀러를 해봤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 세연 양도 그 위탁 판매를 해보셨었다고 했나요? 음소거대에 있어요.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음. 그래서 당신이 우산 팔던 걸 봤습니다. 그쵸. 이게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제가 사서, 그러니까, 물건을 제 돈으로 사서 응, 쿠팡 사이트에 올려요. 응, 그리고 나서 소비자한테 보내는 건데, 그냥 이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가지고 그 배송지만 소비자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제가 받는 일이 없이 그냥, 진짜 그냥 위탁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쿠팡 사이트에 올리는 건 무료인데, 이 사이에서 얘네가 얻어가는 게 광고, 그러니까 쿠팡 사이트 안에서 이제 제일 위로 뜨게 하는 거, 광고비랑, 그리고 나서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돈을 벌어서 그 수익금이 저한테 들어오기까지는 물건을 판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 이상이 걸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아서 이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사서 팔기까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내 자본을 가지고 또 투입을 해서 이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쿠팡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돈이 뭐 법적인 이유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던 것들을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그냥 돈이 결제되는 즉시 자기한테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셀러한테. 그래서 셀러는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쿠팡 내에서 유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점에서 뭔가 쿠팡 셀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좀 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쿠팡 내에서는 되게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쿠팡 안에 그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유동성 때문에 만약에 제가 물건을 팔고 돈 들어옴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이 중간에 그 판매 사이트를 보면 다른, 음, 다른 어떤 사업하는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창업 아이템이 또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얻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건을 판매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바로 돈을 못 받으니까 내가 그 돈 미리 주고 대신 수수료 조금 떼가고 너 돈 들어오면 그건 나한테 줘. 하는 식으로 또 거기서 수수료를 떼는 과정으로 쿠팡이 아니라 쿠팡하고 협업하는 다른 그런 브랜드 같은 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도 돈을 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면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겠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수료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쿠팡이 지금까지 결제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물건을 한 번 살 때마다 카드사한테 수수료를 지급을 해요. 근데 그러면 얘네가 무수히 많은 거래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수수료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쿠팡 안에서 이 77조가 돌아가고 있는 이 안에서 카드사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를 하면 이제 그 금융사를 이용하는 일은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미친 듯이 절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은행도 우리은행인데 쿠팡한테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입장으로 한번 가보면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은행은 지금 음,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얘는 지금 4대 금융 중에서 꼴찌예요. 모든 부분에서. 뭐 비이자 이익 비중이든 뭐 순이자 마진이든 디지털 뭐 그런 쪽이든 그냥 음, 모든 게 다 꼴찌예요. 그래서 얘네 그 아니 매해 신년사 같은 걸 보면 그 행장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신년사에서 우리의 목표는 수익성 탈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수익을 끌어올려라 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다방면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 피의자 이익의 승부수를 본 게 쿠팡을 선택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체 뱅킹 앱 같은 경우에도 KB 스타뱅킹이 진짜 일단 얘네가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막강하고요. 신한 솔뱅크 같은 경우에 얘네 지금 최근에 신한 같은 경우는 그 슈퍼솔이라고 해가지고 앱을 다 통합해가지고 새로 하나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원큐도 되게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원뱅킹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이 결제 트래픽을 은행 인프라로 흡수를 했다. 그리고 다른 비이자이익 부문도 다른 은행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비이자 이익원을 창출을 한 거죠. 지금 아까 보더라도 여기서 얘네는 이미 다 기존의 시중에 이 다른 금융권 애들은 금융권 안에 있는 애들끼리 손을 잡았는데 우리 은행 같은 경우만 쿠팡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전 이것도 되게 신기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쿠팡이 돈을 굴리는 게 77조인데 이제 우리가 투자사를 공부하면서도 알게 되듯이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짧은 기간 동안 운용하는 것들, 뭐, 긴 기간 동안 운용하는 것들, 뭐, 파생 상품을 통해서 만드는 채권, 뭐,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77조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더 정말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쿠팡과 우리은행의 결합이 저는 앞으로도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핀테크 제휴라고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열세에 직면하고, 궁지에 몰린 우리은행이 진짜 77조 원의 결제망을 선점을 해서 뭔가 차세대 디지털 화폐 주도권하고 실질적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 전략적인 승부수다. 진짜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네요. 이해가 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쿠팡이 참 밉상인데 한국 내에선 되게 밉상인데 한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시대에 맞춰서 나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은행이 간다고 했던 거 자체도 아, 아. 되게 음. 놀라웠다. 아, 그리고 추가로
말 응, 잘했다.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 응, 그래서 분명히 그 시장에서도 쿠팡을 쓸 거란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 원화랑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쿠팡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어, 그 아, 점이 그건 생각 되게, 못했네. 그 점이 되게 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구체적으로 쿠팡 내에서 외국인 사용 비중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진 않아서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음, 분명히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나? 하여튼 그게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건 몰랐네. 왜냐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아니, 미국 하면 이제 아마존이 보통 떠오르니까 쿠팡을 생각을 못했네. 사람들이 얼마나 쓸까? 근데 쿠팡이 아무리 한국에서 로켓 배송을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로켓 배송 이런 거 못할 텐데, 인권 때문에. 그 노동법 때문에. 좀 약간 다른 지금 형태일 것 같긴 하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마 상장만 되어 있는 건지, 방음이. 음, 그냥 살짝 미국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뭐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음, 음. 뭔가 외국에서 쿠팡 쓴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해. 쿠팡 미국 하면,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한 내용밖에 안 나와가지고, 음, 이거는 추후에 얘기해볼 기회가 있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